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김경란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이 날씨만큼이나 경색된 한반도. 그래서 이 통일에 대한 열망마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는 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백이찬 대표님 그리고 윤은주 박사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통일을 꿈꾸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통일 시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북한을 품고 기도하며 통일을 꿈꾸는 크리스천들의 축제 통일 비전 캠프가 오는 25일부터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통일 비전 캠프 초창기부터 협력해온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의 백이찬 대표, 뉴코리아 대표이자 북한학을 연구한 윤은주 박사를 통해 성경적 통일의 비전과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들어봅니다. 직접 두 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의 백이찬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통일 북소리를 통해서 여러 번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2016년을 맞이하여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코리아의 대표 윤은주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건요. 오늘은 특별히 통일 비전 캠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두 분이 통일 비전 캠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따로 또 같이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통일 비전 캠프는 지금부터 8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에 시작됐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우리 윤은주 박사님과 함께 통일 비전 캠프에 관여를 했습니다. 지금 윤은주 박사님은 주관 단체의 책임자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지금은 협력 단체의 일원이지만 지난 8년간 끊이지 않고 통일 비전 캠프에 참가를 했고요. 또 함께하는 또 하나의 일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복음주의권 그리고 진보 보수를 망라한 그런 교회와 사람들의 연합체인데 거기서 또 한편으로는 윤은주 박사님은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실행위원으로서 이렇게 관여를 합니다. 우리 윤은주 박사님은 한 10년 전에 처음 뵙게 됐는데 통일 마음이라고 해서 통일에 대한 아주 큰 소망을 품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윤 박사님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뭐 어떠세요? 네, 우리 백이찬 이사장님 저도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외모에서 풍겨 나오시는 것처럼 온화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정직하시고 또 특별히 굉장히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이론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통일 문제 현안에 대해서는 저도 백이찬 이사장님의 그 의견을 참 경청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해가 우리가 참 의미가 있었던 게 광복 70주년이기도 하고 또 분단 70년이라는 좀 역사적인 의미에서 이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던 특별한 한 해였어요. 근데 지난 한 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70년이라는 해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이렇게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저도 그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분단 70년인 2015년에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에 보이는 지난해를 평가해 보면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8월 달에 오히려 전쟁의 일촉즉발 상태까지 갔고 그것이 무박 3일간의 남북 간의 회담을 통해서 8.25 합의라는 것은 이루어냈지만 그 이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던 그 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그런 어떤 결정적인 변화는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망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아무런 성과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연합하고 기도한 이런 일들이 영적인 변화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2016년부터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제가 이제 특별하게 봤었던 점은 지난해 그 대형 집회들도 많이 있었고, 뭐 각종 세미나, 포럼, 기도회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행사들의 제목이나 주제를 살펴보면 이게 평화 통일 키워드가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 안에서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평화 통일 이슈가 그렇게 대중적인 그 개념은 아니었었다고 저는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면서 이 통일의 방법론, 이 점점 이 평화 통일, 그다음에 점진적인 평화 통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좀 포괄적인 이야기들 일단 한번 들어봤는데, 자, 그럼 오늘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 통일 비전 캠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이 통일 비전 캠프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된 코리아는 단순하게 남과 북만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가 통일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들이 북한이 아니면 연합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을 품을 때만 비로소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 모든 나라 보게 되리라. 주의 찬송 짧은 영상이지만 보니까 이 통일 비전 캠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통일과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다양한 강좌는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캠프의 특징이 이제 새해 벽두부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숙식을 함께 하면서 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나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저도 영상을 보면서 이제 보게 되면 그냥 가서 저도 통일교육 가서 이제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래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견학을 가느라고 애들하고 버스에 같이 동침을 해서 천안함을 들려서 이제 파주 전망대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애들하고 1박 2일 동안 통일 한반도 미래센터에서 이제 자면서 했더니 애들이
강의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잖아요. 근데 잠자면서 같이 부딪히면서 했더니 애들이 궁금한 거 물어 실질적인 정말 그 애들이 궁금해하고 북한의 생활 이야기 그게 다 나오니까 애들하고 동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리고 허물이 없어지잖아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아니라 야 그래서 너는 어땠는데 선생님 정말로 굶었어요? 정말 땅에서 주워 먹어봤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애들 동심에 내가 빠지는 것 같았고 애들은 나에게서 얻어가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통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통일교육 들어가기 전에 딱 하면 35명 정도의 재적 학생이 있으면 10명 정도밖에 손을 안 들어요. 뭐 엄마가 뭐 거지 된다고 했고 세금 많이 낸다고 다 이래요. 근데 강의 딱 끝나 한 90분 강의 딱 끝나고 나오게 되면 90%가 손을 들어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그냥 전교생을 놓고 강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소수의 인원을 놓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저런 캠프 같은 게 열리면 더 많은 그 애들하고 동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말고 이렇게 소통이 될 것 같은데 통일 비전 캠프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다른 강좌들이랑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통일비전 캠프가 이렇게 뭐 다른 캠프에 비해서 숙박을 같이 하면서 좀 더 가까운 그런 공간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참가자들끼리 어떤 유대감이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4박 5일 동안 통일 문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려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굉장히 빠듯하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비전 캠프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야만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캠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연초에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밀접하게 가까이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통일에 대한 뭐 다양한 정보들을 익힐 수가 있고 또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동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장년들이 한 70% 정도가 되고요. 저희 참여단체 몇몇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CC나 아니면 예수전도단 그리고 부흥한국 같이 주로 학생 선교단체 그 참가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들이 주로 많은 그런 참가자들을 구성하고 있죠. 그래요. 사실 한국 교회 하면 이제 막 연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미약하고 이렇게 연합하는 부분은 항상 숙제였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러 단체 교회가 이렇게 정말 연합해서 캠프를 진행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어 보여요. 저희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니까 좋은 점이 한편으로는 각자가 새해를 시작할 때 각 단체별로 이렇게 1년의 계획을 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통일 비전 캠프가 단순하게 한편으로는 강의 듣고 또 서로가 토론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일종의 신년 할애회 같은 그런 의미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년 동안은 각 단체별로, 각 교회별로 또는 각 선교사별로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매년 연초 이렇게 4박 5일간 모여서 그 성과를 한편으로는 종합하고 다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방법과 이 방안들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과정으로서 저희 통일 비전 캠프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통일에 대한 비전 캠프는 통일의 비전이잖아요. 예. 근데 통일에 대한 비전이라 어떻게 하게 되면 거기에는 뭐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통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정치, 경제, 문화 다 들어가는데 그걸 뭐 하나로 통틀어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다양한 강의를 선택을 해서 전문성을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자고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처음 참가했던 분들도 계시고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원론 수준의 강의가 이제 적합하신 분이 계시고 좀 더 심화된 강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창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단 문제에 대한 돌아보는 역사적인 공부도 했었고 또 국제관계 속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좀 전문적인 그런 강의도 많이 들었었고 또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깊숙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강의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좀 패턴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강의를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설을 해놨고 또 계속되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통일 준비 어떻게 할까 그런 주제로 강의를 개설을 했지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정말 그 최고의 전문가들 모셔서 소그룹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멘티 역할도 형성이 되고 캠프 이후에도 영역별로 소모임을 좀 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어떤 연령이 참가하냐 얘기했을 때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참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연령 제한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연령 제한은 아무래도 주제 강의나 아니면 강의 그 강사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준비는 돼 있으셔야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나 아니면 뭐 선교단체에서 그런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통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캠프에 오실 수는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뭐 주소 검색창에 통일 비전 캠프 넷을 치시면 저희 이렇게 등록하실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을 위한 통일을 위한 비전 캠프도 아주 이거 괜찮은. 예.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선교 같은 거 가잖아요. 저 킹스키즈 출신이라 그런 거 했었는데 저는 항상 국내 팀만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어디 안 나가고 항상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러니까 북한을 가지는 못했지만 통일전망대에 가서 뭐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남아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더더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굉장히 그 비전을 사는 것들이 아이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좀 도전이 될 것 같고 어디 보면 통일이 정말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오지원 형제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다음번에는 연령을 좀 이렇게 이제 넓혀서. 좀 두 개로 나눠서 맞아요. 청소년을 위한 캠프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하면 좋겠네요. 유스 캠프를 하나 만들어. 뉴스 캠프 한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 골치 아파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뉴스 캠프를 또 전담으로 하시는 팀들이 또 계세요. 아, 그래요? 계셔가지고 괜히 제가 썬더만 놓고 아니 오전 형제님께서 한번 출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통일 저희 애들도 캠프. 이제 볼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번 심각하게 네. 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딸만 네. 셋의 아빠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또 통일의 주역으로 또 키우고 다음 세대에 싶은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통일 목소리를 하면서 언젠가 한 분이 나오셔서 각 교회마다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통일에 대해서 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목회자분들이 좀 한 분씩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이제 하시는 걸 보면서 아 그렇네. 아 정말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그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쪽에 이제 어떤 전문적 지식을 좀 쌓을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 교회 사역자분들이 가셔서 이제 그런 비전 캠프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또 이런 어떤 마음들을 품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통일 비전 캠프에서 어떻게 보면 단체별로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통일과 관련된 사역 또는 북한 선교 관련된 사역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자료도 알고 싶고 네. 또 내용도 알고 싶고 또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강사라든가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한편 우리 통일 비전 캠프에 오시면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제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한편으로는 그 교회 내에서 기도회도 만들고 또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음으로써 이렇게 확산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쉽게 오시고 또 나아가서는 그 이후로도 사실은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연초에 통일 비전 캠프를 하는데 그 캠프 이후로도 서로 네트워크가 돼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또 강행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남북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이런 문제들인데 한국 교회는 정말 어떤 새로운 답을 모색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인데 서훈 교수님이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또 서보혁 교수님 지금 서울대 연구소에 계시는데 그분은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또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핵 문제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계신 줄로 아는데 좀 더 좀 객관화시켜서 좀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시각을 딱 준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딴 그렇죠. 거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편협된 시각으로 갈 수 있고 뭐 인터넷에 그냥 그런 많은 자료를 들으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윤현주 박사님, 저는 사실 우리 이렇게 북한 전문가, 통일 전문가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따라 이제 여자 전문가 박사님 오셔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신이 나나 몰라. 이게 너무 남녀 차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귀한 정말 여성분들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우리 윤 박사님께서는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 통일 문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복음주의 그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자라면서 항상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 밖으로 어떻게 이 흘러나가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번 그 캠프의 주제 성구이기도 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한테 정말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4차 북한 핵실험이 진행된 이후에 더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이 그 북한의 핵실험 그 영토가 얼마나 오염이 많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 땅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자산이기도 한데 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이렇게 해석이 돼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통일 선교가 아닐까 싶어서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제 말씀 중에 하나를 또 뭐였어요? 얘기하시니까 화평케 하는 자, 칠복, 그렇죠? 네네. 칠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너무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마음에 오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화평케 하는 거를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한국 교회가 돼야 되고 또 한국 선교단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어느 정도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박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분과 이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시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지현 씨 질문 제대로 하신 거 알아요? 이게 윤은주 박사님 졸업 논문이신가요? 논문. 진짜요? 자, 제목 보세요. 한국 교회와 북한. 알고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두껍게 연구를 하셨어요. 아니 저는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항상 저도 그게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걸 과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진짜.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관심은 이제 복음의 능력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근데 저는 한국교회 뭐 스캔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비난의 말들도 있지만 한국교회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어오면서 이제 진보적인 교회들은 70년대에 남한 사회의 어떤 민주화나 아니면 인권 문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결국 그 분단 구조 안에서는 이 인권이나 민주화가 해결될 수 없으니 통일운동으로 같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그 각성하신 분들이 1980년대에 거의 그
시민사회에서 통일운동을 선도하다시피 하셨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이제 북한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보수와 진보가 연합해서 남북 나눔 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대북 지원에도 굉장히 앞장서셨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 대북 지원이 장기화되고 북한 내부 사정을 좀 알다 보니까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또 눈을 뜨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국제사회에서 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만으로도 이건 인권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알리고 또 탈북민들의 북송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교회들 중심으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제기를 하고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 시대마다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국교회가 보수든 진보든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끌어안고 고민해 왔었던 결과가 지금까지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뭐 신학적인 차이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한국교회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더 큰 장점은 이미 우리 안에는 보수와 진보가 손을 맞잡고 양날개로 날라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90년대부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북한의 핵실험이 또 계속 문제가 되겠지만 한국교회가 이때 오히려 그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좀 변혁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교회 밖에서 이외에는 또 다른 곳에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제 목함 지뢰 뭐 사건도 있었고 올 초에는 또 이제 그 수소폭탄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사실 남과 북한의 관계가 우리가 또 바라보는 시점이 사실 또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떤 사람은 정말 그래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돼야 될 건지 잘한다 이러야 될 건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건지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는 분단 70년이나 됐고 그런데 남북 관계가 앞으로 개선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핵실험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데 엄청난 지혜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연합해서 함께 토론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통일 비전 캠프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우리 통일 북소리 또는 다른 수많은 이런 모임들도 저는 거기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일단 북한 하면 왜 내가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통일이 되어야 되나라는 생각에 이 되게 많은 부분이요. 약간 북한 인권에 대한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탄압당하고 정말 그 자유를 잃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북한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더 마음이 이렇게 막 아프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윤 박사님의 논문책에 이렇게 보니까 한국교회와 북한 인권운동 밑에 선교 패러다임과 대북관 분석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선교 패러다임이 그러면 좀 어느 시대에 맞게 이렇게 좀 변화하고 그것에 맞게 또 북한 인권 운동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선교의 패러다임도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인가? 제 논문은 골치 아프니까 이야기 많이 하지 않고요. 예, 그냥 좀 알기 쉽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한국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이 과연 뭐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80%의 보수적인 교회와 20%의 진보적인 교회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밖에 나가서 봤을 때는 보수적인 분들은 대북 지원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진보적인 분들은 뭐 남북 그 화해 협력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선입견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한국 사회에서 반공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한국교회의 그 실제 하는 행동을 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보수적인 교회가 대북 지원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고 또 그 진보적인 그 입장의 그 선교관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모습인데 이걸 그렇게 이렇게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를 사회적인 어떤 행위자로 이렇게 보고 그 행위 분석을 쭉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80% 보수적인 선교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90년대, 2000년대 지나면서 그 현장이 어디나에 따라서 대북 간의 변화를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특성상 표명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대북 지원에 또 앞장서시는 것들도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고 복잡하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선교관에 따라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하고 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학회에서는 그런 얘기 했더니 뭐 자화자찬만 하는 거냐 이러면서 사회과학 필드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가 사실은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그냥 성실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박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진짜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이야기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쭉 잣대를 긋고 보수적인 교회는 뭐 이런 입장, 뭐 진보적인 교회 그런데 그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참 모르는 게 아직 모르는 영역들이 많은 거예요. 박사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뭐 핵실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남북 관계가 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마음이 좀 앞서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정말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남북 관계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좀 확실하게 저에게 답을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이른바 통일대장정이라고 이렇게 쭉 지역을 다니는데 가장 저한테 의미 있었던 곳은 전라남도 여수의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손양훈 목사님 삼부자 묘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손양훈 목사님께서 사실은 당신의 아들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죽였던 청년을 용서하고 결국은 당신 스스로도 순교를 당했던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거기서 이제 평화로 나가려고 했던 대표적인 우리 한국교회 인물이 손양훈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이후로 손양훈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었어요. 사랑의 원자탄. 저는 여기에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이른바 원자탄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수소탄을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북한이 원자탄을 가졌다면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을 개발했고 벌써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랑의 원자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조금 비약입니다만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수소탄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용서와 화해와 평화가 저는 수소탄이다 이렇게 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용서와 화해와 평화라는 이 수소탄을 가지고 결국은 남북 간의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이른바 화해하고 협력하고 또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저는 제일 그 앞에 있었던 건 용서하면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저는 북한에서 이른바 뭐 10개의 원자탄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수소탄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하고 사랑한다면은 결국은 이 문제를 저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두 분 사실 가도 끝이 없는 길이라고 얘기하셔서 참 많은 공감도 되고 우리도 참 마치 당장 올 것처럼 막 기대를 품었다가 또 막 뭔가 물거품이 되어서 저 멀리 썰물처럼 가버리는 것만 같고 막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도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과 그 기도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이 자리에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과 또 서훈 교수님과 함께 조중국경 지역을 좀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쭉 돌아봤었습니다. 1370km쯤 되는데요. 그 길이가 남북 길이보다 더 넓었어요. 이 한반도 이 남쪽 이남에서 바라보니 북한이 북쪽의 전부였었는데 조중국경 지역에서 북쪽을 바라보니까 대륙으로 연결되는
그 공간 감각의 어떤 그 확장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통일 시대의 비전은 우리 민족이 정말 새로운 어떤 대륙 경제와 또 대륙의 어떤 그 광활한 그런 어떤 공간 속으로 같이 연결되는 거다라는 비전을 품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무슨 일들 되게 많이 해오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사회 통합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북한을 넘어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우리 민족이 함께 달릴 수 있는 그 비전을 품으면서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사실 지난 한 10년 또는 길게는 한 25년 동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결국은 북한은 망할 것이고 붕괴할 것이고 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른바 홍시가 익어서 떨어지듯이 우리는 거기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1년간 느낀 것이 또 분단 70년을 보내고 나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고 오히려 시간은 중국 편이고 나아가서는 시간은 북한 편이고 그러니까 자꾸 핵무기가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책도 우리 남한에 그냥 북한이 붕괴되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정책도 다 맞지가 않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역사의 창, 기회의 창, 통일의 창이 열려있는 시간에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이것이 닫히고 나면은 저는 영구 분단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더라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된 이후로 한 번도 통일을 못하고 망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통일을 하고 화해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이 역사의 시간이 저는 별로 남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한 3년,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봐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는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봐서 저희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열려있는 이 역사의 시간, 이 시간을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용서, 화해, 평화,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들을 달란트로 주시고 또 어떤 정세를 파악하는 눈을 달란트로 주시는 것은 다 그것들을 너희들이 보고 정말 생각하고 그것들을 내가 선하신 뜻을 향해서 그것들을 향해 함께 가자라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향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일 텐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통일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가는 그런 2016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봤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